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회사와 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책상에서 종이에 써가면서 설명을 할까 싶었는데 그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심심하지 마시라고 둘째 배기의 다림질하는 영상에다가 목소리만 씌워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모두가 좋아하는 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? 저는 일본에서 취업한 지 8년째입니다. 같은 IT 계열에 연속해서 근무하는 건 7년째네요. 직장 걱정 없다는 이곳에서 정직원이 되고 5년은 지났는데요. 월급은 솔직히 계약직 시절보다 적습니다. 계약직 시절에는 많게는 실수령 35만까지도 받아봤는데 지금은 많아야 실수령 25만 정도입니다. 그래도 제 직장은 100% 재택근무라는 점,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점, 무기한 계약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25만 정도 받는다고 해도 썩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. 이번엔 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? 여느 회사가 그렇듯이 저희 회사도 여러가지 수당을 지급합니다. 언제든지 줄여도 계약 위반이 되지 않는 항목을 여러 개 만들어서 적게 책정한 기본급을 보충해서 급여를 올려주는 방식이죠. 대표적인 예로는 주택수당, 부양수당, 재택근무수당, 자격수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일본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하나 있어서요.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라는 게 그겁니다. 저희 회사는 급여 명세에서 한 소리를 들었는지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고자 지금껏 지급하던 수당 중 일부를 없애겠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냐면 제가 받는 기준으로 주택수당은 1만, 부양수당은 2만, 재택근무수당 5천, 업적수당 7천, 그 외에 자질구레한 거 3천 정도 있습니다. 제가 받는 이런 수당들은 싹 다 합하면 대충 4만 5천 정도인데요. 이게 부차적인 수당에서 기본급으로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. 어찌 보면 부차적인 수당은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돈이라서 기본급으로 이 수당들이 통합이 되면 제 철밥통 크기가 커지는 거거든요. 기본급은 함부로 막 깎고 그런 게 안 되니까요. 그걸 생각하면 꽤 이득을 보는 것 같긴 한데 급여 명세서에서 이런 항목들이 싹 다 사라져버리면 쓸쓸할 것 같네요. 주택수당이랑 부양수당을 보면서 회사가 나 어렵지 말아라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했는데 그게 기본급이 되어버리면 좀 정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할까요?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부차적인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을 한다는 공지가 나오면서 사원들의 급여 스펙트럼이 공개가 된 점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. 학교에서 일본 경제 사정에 대해서 배웠을 때 급여가 잘 안 오른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이 정도로 심할 줄을 몰랐어요. 저희 사업소 책임자가 저보다 일을 2배는 더 하는데 저보다 겨우 2만을 더 받더라고요. 보너스도 사업소 매출에 따라서 배율이 책정이 되고 균등 분배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팀장이나 관리직 하느니 지금처럼 말년 말단 사원 계속 하는 게 가성비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. 스트레스 프리잖아요. 끝으로 회사에서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사는 건 빡센가 편한가를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. 이렇게 짠 급여 받고 일을 해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는 게 결론입니다. 결혼이나 육아를 안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을 내용이긴 한데요. 아마 육아지원금이나 장애인지원금, 육아휴직지원금 같은 정부 지원금이 많다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. 2개월이나 3개월마다 한 번씩 수만엔에서 수십만엔 정도가 들어오거든요. 이거를 1년 동안 계속 모으면 꽤 큰 금액이 되죠. 저희 집은 그런 지원금 때문에 사치만 안 부리면 큰 무리 없이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제 급여와 생계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봤습니다. 이제부터 일본에 취업하려고 알아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급여에 대해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전해드리고 싶네요. 지금까지 일본에서 일해오고 가정도 꾸리고 계신 분들께는 같이 화이팅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